팁을 알려드릴게요. 남편에게 오버하기. 오버해서 나의 힘듦을 알려라. 나의 못하겠음을 몸으로 알려라. 쉽게 말하면은 거절에도 좀 익숙해져야 되고 부탁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시댁에게 오버하기 마찬가지죠. 시댁한테도 나 힘들고 네. 이걸 이야기해라. 네. 자기 감정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게. 그렇죠. 남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내 힘든 거를 이제 최대한 오버하는 알려라. 거예요. 오버하는 거. 오버해도 돼요. 힘드니까. 애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살아야 되고.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 병에 잘 걸리냐. 결국에는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예방이에요.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울증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소시적에. 애기 낳기 전에. 그랬던 분들 3명 중에 한 분은 이제 육아우울증으로 이어지고요. 재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나 가족력이 있다. 특히 산후우울증이면 더더욱.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다. 이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10명 중에 1명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고도 내가 한 1년 후에 뭐 일을 하다가 난 다음에 날려고 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원하지 않는 시기의 임신인데 그건 10명 중에 2명. 원하지 않는 임신은 임신 자체를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하게 됐다. 이제 뭐 혼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가 까다로운 기질,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조금... 기질이 좀 까다로운데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면 힘들어요. 결혼 생활 스트레스 마지막에 있는 게 당연히 남편, 가족, 친구, 가족이면 시댁.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맨 밑에 것밖에. 이미 다 지나건드릴 거고 내가 타고난 것들이에요. 아이가 타고난 것. 바꿀 수 있는 거는 맨 밑에 거.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육아우울증을 예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남편의 정서적인 지지. 당연히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포함되겠죠. 뭐 이것 이외에도 직장이 없는 경우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 조금 더 우울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그렇죠. 아이를 더 많이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모유 수유를 안 하는 게 더 힘들대요. 안 하는 의외로. 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오버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는 이거 생각하세요. 항상 아이 반 엄마 반이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 프랑스 엄마들은 자기 자신이 쭉 이어져 가면서 엄마 역할 추가인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정체성을 엄마로 갈아타는 거. 균형이 여기로 또 이어집니다. 엄마나 뭐 내 직장인이나 어떤 아내로서의 정체성은 반밖에 안 되고 그냥 나 자신을 찾아라. 꼭 직장을 가져라가 아니라 그냥 나의 감정에 충실하고 나의 생각. 나를 더 챙겨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팁은 먹는 거, 자는 거 지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본적인 게 안 되면 그렇게 힘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엄마들이 이것부터 무너져요. 제일 못하죠. 제대로 못 먹고 못 자고. 그렇죠. 제대로 못 먹고 못 자고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심신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것만 규칙적으로 잘 안정시켜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고 심리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애가 먹는 것 중요한 만큼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다. 울고 해도 나도 먹어야 돼. 그리고 더 좋은 건 아이 없을 때 먹는 게 좋고요. 아빠가 좀 먹고 잘 때는 당연하죠. 외식할 때 아빠 옆에다가 애를 밀어놔야 되고요. 집에서도 아빠가 좀 먹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차리는 것도 아빠가 차려도 되고 자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아이가 어린데 잘 잘 수 있겠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아빠 아니까. 그렇죠.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자는 걸 매일은 못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엄마가 푹 자야 돼요. 아빠가 도저히 안 된다, 무슨 주말 부부고 도저히 안 된다 치면은 친정에 하루 맡겨도 되고요. 주말 부부는 남편이 주말에는 봐줘야죠. 그렇죠. 주말에 보는 게 이제 아빠를 위해서 좋고 아이를 위해서도 좋죠. 그래서 제가 혼자 몰래 밥을 먹습니다. 바리바리님. 그래서 이 균형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맛있는 거를 혼자 먹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줄어요. 그게 결국에는 아이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심리적인 건강. 결국에는 이게 예방법이자 치료법이에요. 자는 거는 행동이죠. 잘 자는 거, 잘 먹는 건 다 행동으로 바꾸는 거고 생각 바꾸는 거, 감정 바꾸는 거는 사실 스스로 안 돼요. 우울증 상태가 되면. 왜냐면 내가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고 내가 이 생각에 틀어진 거를 바꿔올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왜냐면 나는 그 틀어진 생각 안에서 더 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병원 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 행동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생각과 감정이 계속 그렇게 되면 결국엔 행동도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예방이라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딱 한마디로 하자면 애를 덜 보는 거예요. 덜 보는 거. 실제로 산후우울증의 고위험군인 게 애를 24시간 보는 거예요. 독박육아가 산후우울증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거 자꾸 쳐내야 돼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혹시 애착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를 맡기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친정이나 시댁이나 정 안 되면 어린이집이라도 당연하죠. 어린이집도 그런 의미에서 무슨 늦게까지 끼고 있는 게 오히려 엄마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그게 애한테 더 더 안 독이라는 좋으니까. 거죠. 그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내가 힘들 때는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아이 돌봄을 오게 하고, 내가 그때 좀 쉬고 자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를 좀 숨통을 트이게 하는 거죠. 친정이 또 안 봐준다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너무 그거를 친정만 생각하지 말고 좀 전에 얘기하신 네, 것처럼 숨넓게 어쨌든 아이를 좀 맡기는 거, 어쨌든 아이를 덜 볼 생각. 아빠가 일단 1번,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시설, 기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병원에 오면 뭐 하냐면요, 당연히 약물 약물 치료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약이 예전 같지가 않고요. 예전에 정신과 약이라고 하면 되게 세고 그러니까. 막 이런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근데 많아요. 좀 아니잖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그래도 많이 편견이 없어지긴 했어요. 부작용은 그냥 없다고 봐도 돼요. 아주 드물게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어떤 약, 적응되면 또 그쵸. 괜찮아져요. 며칠 지나면. 어떤 약이든 부작용은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거는 그냥 상의하면서 조절하면 되는 부분이고, 비용, 시간,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수유 걱정하시는데, 수유도 역시 관련성이 적은 약이 있고요. 임신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약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심하다, 안 된다 하면은 광선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형광등 비슷한 아.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1시간 정도 쪼이는 거 있어요, 병원에서. 아. 결국에는 이게 이제 외출 나가는 거랑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훨씬 더 센 강도로 룩수로 네. 치료를 하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심한 경우, 약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는 경우에 뇌 사용하는 전기 경련 치료라고 있어요.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거가 맞아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직 하는 건데, 보기에는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도 굉장히 좋고, 약으로도 안 되는 게 이걸로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보기에도 괜찮고 그냥 자기장으로 하는 게 있어요. 자기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마지막으로 심리치료, 상담하는 거죠. 인지치료가 뭐냐면 아까 생각과 감정과 행동 중에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봤자 계속 편협된 생각만 하고요. 계속 이거를 상담가랑 교환을 하면서 생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인관계 치료, 그 다음에 부부치료, 그다음에 무슨 양육, 교육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치료도 있고요. 감정도 역시 나 스스로는 아무리 감정을 해봤자 자꾸 한쪽 감정만 되지만 충분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상담과 함께 이제 감정을, 나도 몰랐던 나의 감정들을 발견하는 거. 제가 엄마만 느끼는 육아 감정에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봤던 것들이 그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한테 가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똑같아요. 엄마도 사람입니다. 엄마 관리라는 게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거. 내가 슈퍼우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일 뿐이다 라는 거를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그런 팁들을 활용하시고. 남편분이랑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좋네요. 네. 그 개인적인 그런 치부가 아닌 감기처럼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고 좀 아빠들도 좀 생각을 네, 하고 그렇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장 제일 선봉장에 있는 게 남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독감 걸렸는데 왜 독감 걸렸냐고 탓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남편도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